5JS 코드 설명 영상입니다. 우선 이렇게 포트 저장하는 변수랑 아두이노와 연결을 하기 위해 버튼 변수,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녹색 주기와 밝기를 저장하는 변수, 그리고 이제 상태를 표시하고 변경하기 위한 버튼 변수랑 현재 신호등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 이렇게 선언하고, 여기 13번부터 여기 38번까지는 3주차 과제에 추가된 내용인데, 여기 핸드포즈라는 ML5의 핸드포즈 모델을 불러올 변수랑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할 변수, 그리고 인식된 손의 정보를 저장할 변수, 그리고 이제 웹상에서 그 제스처에 대한 그 가이드를 주기 위해 이미지를 이제 그려놓는데 그 이미지를 저장할 변수, 그리고 각 이미지의 X좌표 값을 저장할 변수, Y좌표 값을 저장할 변수, 그리고 그 인식된 제스처를 이제 저장할 변수 이렇게 선언하고, 그 프리로드로 이제 실행될 때 최초로 이 핸드포즈라는 변수에 ML5의 핸드포즈 모델을 불러오고, 여기 보시면 이미지 폴더에 있는 이 이미지들을 각각 이미지 배열 변수에다가 각각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55에 600 사이즈로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원래 600 곱하기 600이었는데 그 이제 모션 인식 관련된 것 때문에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버튼에 대한 변수에다가 이제 각각 버튼을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포지션으로 버튼의 위치랑 사이즈를 정합니다. 그리고 버튼이 눌렸을 때 호출될 함수를 이렇게 각각 0번째에 이머전시, 첫 번째 블링크, 두 번째 오프, 세 번째 노말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 변수에다가 시리얼 통신에 의한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 가능한 포트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포트가 있다면 그 9600 버드 레이트로 이제 통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통신 설정을 위한 버튼 객체도 이렇게 만들고, 위치 설정하고, 그 버튼이 눌렸을 때 호출될 함수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멀 모드에서 그 빨간색, 노란색, 녹색 주기 설정하는 슬라이더도 이렇게 만드는데, 초기 값이 노란색은 500ms고 나머지는 2000ms니까 이렇게 조건을 나눠가지고 설정을 했고, 위치는 이제 65씩 차이 나게, 사이즈는 150으로,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가 이렇게 움직여지면은 슬라이더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설정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녹색의 초기 밝기 값은 0으로, 상태는 이제 노멀 스테이트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108번부터 111번은 이번에 3주차 과제에 추가된 내용인데, 이렇게
비디오 스트림 저장하는 변수에 이렇게 사용 가능한 카메라를 활성화해서 좌우 반전된 상태로 캡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사이즈는 640 곱하기 480으로 그리고 기본으로 표시되는 비디오 화면은 이제 숨긴 채로 하고, 핸드 포즈라는 MF5 모델을 디텍트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108번에서 설정한 비디오 스트림으로 인식이 되면은 이 카텐즈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240 그레이스케일로 설정하고, 시리얼 통신 이렇게 받을 값이 있을 경우 이렇게 계획 문자까지 읽어서, 만약에 그 밝기를 나타내는 B라는 단어가 왔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그 버퍼에 있는 문자들은 이 리드 브라이트가 함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 함수를 호출하고, 상태를 나타내는 S 단어가 왔다면 이 리드 스테이트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상태에 관련된 문자열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밑에는 이제 그 웹상에서 나타내시는 그래픽, 신호등 그래픽에 대한 설정들입니다. 그레이스케일 40으로 어둡게, 그리고 선을 없게 해서 해당 위치에다가 사각형을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완전히 흰색으로 만들어서 사각형과 원 이 세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밝기에다가 조금 안 보이는 거랑 점점 밝아지는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값을 받아서 켜지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텍스트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현재의 주기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이렇게 텍스트로 표시해서 현재 주기가 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상태를 저장한 스테이트 변수 값에 따라서 그 y 값의 좌표가 바뀌면서 그 버튼 테두리에,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버튼 테두리에 사각형이 그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불의 밝기도 이렇게 텍스트로, 현재 밝기에 대한 텍스트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220번부터 226번은 3주차 과제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호등 관련된 UI가 있던 위치 조금 옆에다가 선을 그어서 그 모션 인식하는 그 비디오 쪽 부분이랑 구분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 이미지는 610 곱하기 0, 아니 610,0에서부터 이렇게 640 곱하기 480 사이즈로 나타나도록 하고, 모션 디텍트와 모션 가이드란 함수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호출해서 제스처에 대해서 작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이거는 밑에 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리얼 통신을 위한 버튼이 이제 클릭된 경우 호출되는 함수인데요. 통신 중이 아닐 경우에는 9600 버드레이트로 통신을 시작하고 통신 중인 경우에는 통신을 끝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리얼 통신에서 받은 값이 B일 때 이렇게 리드 브라이트가 호출되는데 각각의 값을 계획 문자까지 읽어서 이렇게 문자 R을 숫자로 바꿔서 이 밝기를 나타내는 값에 저장을 합니다. B가 들어온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노란색, 녹색의 밝기 순서대로 이제 전송이 되게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0, 1, 2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녹색 순서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 통신으로 받은 값이 S일 때 이 스테이트를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계획 문자까지 읽어서 이제 그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인 스테이트에다가 정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슬라이더가 조정된 경우에 호출되는 함수인데요. 일단 이 데이터란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의 슬라이더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슬라이더 값은 빨간색, 노란색, 녹색인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아두이노로 송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가 주기를 받아서 그 노멀 스테이트에서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머저시 버튼이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에다가 현재 그 이머전시에 해당하는 0번이랑 상태라는 표시의 S 그리고 끝을 알리는 계획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아두이노에서 이거를 받았으면은 이거가 0이니까 0인 그 0이 이머전시에 해당하니까 이머전시 상태로 변경을 하고 그 변경한 거를 다시 이제 외부로 보내가지고 여기 또 리드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링크랑 오프랑 노멀도 똑같은 형식인데 이렇게 블링크에 해당하는 1을 보내고 상태에 해당하는 S, 계획 문자, 그리고 오프에 해당하는 2, 그 다음에 상태에 해당하는 S, 계획 문자, 노멀에 해당하는 3, 그리고 상태에 해당하는 S, 계획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316번 줄부터 505번 줄까지는 3주차에 또 추가된 코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식을 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인데 이 hands라는 변수에다가 그 결과값을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드로우 함수에서 주기적으로 불리는 함수인데 우선 이제 주기적으로 불릴 때 이 프레임 카운트가 그러니까 1초에 60번씩 이 프레임을 바뀌도록 하는데 그게 모듈러 20이 0일 때 그러니까 20프레임당 한 번씩만 이 밑에 내용들이 수행되게끔 해서 너무 자주 이렇게 함수가 이거를 인식을 해서 바뀌거나 계산을 하지 않도록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hands.length가 1일 때만 또
밑에 코드가 작동하도록 조건을 걸었는데, 이거는 이제 화면에 인식된 손이 2개이거나 0개일 때는 분석을 하지 않도록 해서 다른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1개일 때만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스처가 손가락이 펴진 개수를 통해서 이렇게 각 제스처를 인식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핑거 넘버, 그러니까 펴진 손가락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이게 인식을 크게 보면은 이제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와 그리고 손등이 보이는 경우로 조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손바닥이 보이는 경우는 오른손일 때 손바닥이 보이려면은 엄지가 소지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만 이제 오른손의 손바닥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밑에 조건들을 실행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세 번째가 네 번째보다 크다 x좌표가, 이게 뭐냐면 엄지의 손가락 끝이 두 번째 마디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손가락이 한 개가 펴졌다고, 엄지가 펴졌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 검지의 세 번째 마디보다 두 번째 마디가, 두 번째 마디보다 첫 번째 마디가, 첫 번째 마디보다 손가락 끝이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검지가 펴졌다고 판단을 해서 또 펴진 손가락 개수를 1개 증가시키고, 마찬가지로 중지, 약지, 소지 모두 그 마디보다 손끝이 위에 있는 경우가 펴진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건문을 통해서 펴진 경우만 이렇게 펴진 손가락의 개수에 해당하는 변수를 증가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바닥이 이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펴진 손가락이 0개라면은 이머전시 모드, 이렇게 이제 이머전시 모드로 이머전시 버튼을 호출을 하는데, 함수를 이때 현재 상태가 이 0, 그러니까 이머전시 모드가 아닌 경우에만 호출을 하고, 이미 이머전시 모드라면 호출을 하지 않도록 해서 계속 그 인식을 이제 주먹을 쥔 상태로, 그러니까 펴진 손가락이 0개인 상태로 있을 때 여러 번 인식을 했을 때 여러 번 호출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이제 토글 기능은 안 되지만 에러가 나는 상황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션의 상태를 0으로 저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펴진 손가락이 1개라면은 아까처럼 조건을 통해서 블링크 버튼 그 함수를 호출하고 상태를 저장하고, 2개일 경우에는 오프 모드로 오프 버튼을 호출하고 모션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펴진 손가락이 3개라면 노멀 모드로 노멀 버튼 함수를 호출하고 모션 스테이트를 3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펴진 손가락이 4개거나 5개일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제스처가 없기 때문에 -1을 저장합니다. 이제 손바닥에 대한 조건문은 이렇게 332번 줄부터 391번 줄까지고, 392번 줄부터는 손등에 대한 조건문입니다. 이제 오른손을 기준으로 소지가 왼쪽, 엄지가 오른쪽일 경우는
이게 손등이 보인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건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펴진 손가락 개수를 이렇게 세는데, 이제 위에랑 살짝 다른 건 엄지를 통해서 주기의 주기 증가와 감소를 이제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선 엄지손가락의 개수를 제외하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검지부터 소지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검지 손끝이 마디보다 왼쪽에 있으면 검지가 펴졌다고 판단해서 손가락 개수를 증가시키고, 중지 손가락 끝이 마디보다 왼쪽에 있으면 중지가 펴져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손가락 개수를 또 한 개 증가시키고, 마찬가지로 약지 손끝이 마디보다 왼쪽에 있으면 약지가 펴져 있다고 해서 손가락 개수를 증가시키고, 소지의 손가락 끝이 마디보다 왼쪽에 있으면 소지가 펴져 있다고 판단해서 손가락 개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펴진 개수를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이제 엄지가 펴져 있는지 구부려져 있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409번부터 434번까지 이제 엄지가 펴져 있다고 판단하는 조건문, 그리고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지의 두 번째 마디가 엄지의 손가락 끝보다 위에 있는 경우, 그리고 그걸로는 이제 판단이 오류가 날 때가 있어서 엄지의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의 기울기가 엄지의 두 번째 마디와 손가락 끝의 기울기보다 크다고 이제 나오면 펴져 있다고 판단하도록 이 두 개를 이제 5월 조건으로 넣어서 그 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엄지가 펴진 상태에서 펴진 손가락이 0개라면 이제 현재 값에다가 100에서 5000이라는 제한을 걸고 250을 더해서 빨간색 LED의 주기를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션의 상태를 저장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펴진 손가락이 1개라면은 현재 노란색의 LED의 주기를 저장하고 100에서 5000까지의 제한으로 250을 더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서 모션 상태를 5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개가 펴져 있다면은 녹색의 LED 주기를 이렇게 저장하고 100부터 5000까지 제한으로 녹색 LED의 주기를 변경한 다음에 제스처의 상태를 6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손가락이 더 펴진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1로 상태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지가 펴지지 않은 경우는 주기를 감소시키는데, 이제 펴진 손가락이 0개일 경우에는 빨간색의 현재 주기를 저장해서 100에서 5000까지로 제한을 건 다음에 -250을 해서 저장을 하고, 모션 스테이트를 7로 저장한 다음에 저장하고, 이제 펴진 손가락이 1개인 경우에는 이제 노란색 LED를 100에서 5000까지 범위로 제한을 한 다음에 -250을 해서 저장하고 모션 스테이트를 8로 저장합니다.
펴진 손가락이 2개인 경우에는 녹색 LED의 주기를 저장한 다음에 또 100에서 5000까지의 제한을 두고 마이너스 250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모션 스테이트를 9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손가락이 펴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해지지 않은 제스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슬라이더들의 값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더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그 바뀐 값을 아두이노로 보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손등이 인식되었을 때 조건문이 끝이 났고요. 그의 손바닥이나 손등이 아닌 다른 애매한 상태로 인식을 했다면은 그냥 곧바로 그 정해지지 않은 제스처 마이너스 1로 그 모션의 스테이트를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손이 한 개가 아니라 뭐 2개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저장해서 형태를 저장하고 하면은 이제 이 모션 디텍트 함수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모션 가이드는 일단 이렇게 푸시 팝으로 이 모션 가이드가 나오는 텍스트 사이즈나 그 틴트 등의 이미지나 텍스트 옵션들을 일단 푸시한 다음에 크기를 12로 텍스트 크기를 12 사이즈로 한 후 이제 각각 이미지 제스처의 이미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텍스트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밝기를 그러니까 알파 값을 40으로 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흐리게 나타내는데 그 만약에 인식된 모션일 경우에만 투명도를 이제 255로 진하게 설정해서 그 이제 웹을 통해서 모션을 이렇게 주고 있을 때 그 진하게 표시된 걸 통해서 현재 컴퓨터가 인식한 게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모션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if 조건문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장한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x좌표, y좌표를 통해서 이미지를 나타내고 텍스트 사이즈나 틴트 같은 설정을 이제 없앱니다. 네, 감사합니다.